재산을 물려주겠다던 남편, 장례식장에서 드러난 진실. 검은 양복과 흰 국화꽃 향기가 뒤섞인 장례식장. 의미 없는 잡담조차 삼켜버리는 듯한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영정 속 남자, 태수.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스스로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걱정 마. 내가 떠나도 내 재산은 다 너희에게 남는다. 그 말이 가족들에게는 약속이었고 삶의 버팀목이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를 용서하게 해주는 힘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그 약속이 과연 진실이었을까?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와 인사를 건넨다. 은숙 여사님 마음 강하게 가지세요. 고인께서도 평생 여사님을 의지하셨잖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민호 씨, 혜진 씨 힘내세요. 아버지가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형식적인 위로의 말들이 오가는 동안 은숙은 차분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지만 눈빛은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평생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문객이 잠시 빠져나간 사이 민호가 아내 지영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지영아, 이제 아버지 재산은 다 우리 몫이겠지. 평생 어머니가 고생하셨으니까 어머니도 챙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여보, 지금 그런 얘기를 해도 돼? 장례식이야. 조문객도 아직 오고 있는데. 알아. 근데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모아둔 게 얼만데? 이 정도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살 걱정 없잖아.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라니 제정신이야? 혜진아, 세상은 현실이야. 아버지가 남긴 게 바로 그 현실이지. 내가 감정만 앞세운다고 달라질 건 없어. 정말 한심하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지켜주려고 일하신 분이야. 근데 넌 지금 그분 떠나신 날 재산 걱정부터 해? 남편의 영정 앞에서조차 자식들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아들은 돈을, 딸은 아버지의 명예와 사랑을, 며느리는 눈치와 계산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은숙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얘들아, 그만해라. 지금은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자리다. 돈 얘기는 여기서 꺼낼 게 아니야. 이 자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내 아버지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요. 오빠, 제발 자제 좀 해. 그때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온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였다. 실례합니다. 저는 고인께서 생전에 법적 위임을 맡기신 변호사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바뀐다. 변호사요. 여길 왜?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 가족분들 앞에서 공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이라고요? 그럼 그 안에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는 겁니까? 저 역시 내용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고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읽어달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니야.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그이가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재산은 다 가족에게 남길 거다. 그게 그냥 빈말이었단 말입니까? 슬픔의 무게는 점점 옅어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불안과 기대, 그리고 욕망이었다. 영정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남편 태수의 사진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유언장이 열리는 순간 이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장례식장의 분향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흐느끼는 소리, 낮은 기도 소리 그 모든 것이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가족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달랐다. 겉으로는 슬퍼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터져나오고 있었다. 조문객이 빠져나간 틈, 민호와 지영이 장례식장 구석으로 이동한다. 지영아,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아버지 유언장이라니 근데 뭐 걱정할 거 없어. 당연히 우리 가족 몫이겠지. 여보, 난 잘 모르겠어.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다 알잖아. 그런데 왜 굳이 유언장 같은 걸 남기셨을까? 그냥 가족 몫으로 두면 되는 걸. 그야 혹시라도 자식들끼리 다투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겠지. 아버지 성격 알잖아. 계산 딱 맞아야 마음이 놓이시는 분이었으니까. 하지만 왠지 찜찜해. 아버님이 혹시 다른 생각을 하신 건 아닐까? 다른 생각? 무슨 말이야? 글쎄, 그냥 여자든 뭐든 숨겨둔 게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는다. 그만해.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확신은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 완벽한 가장으로 살았다고 믿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오래된 의심이 잠자고 있었다. 대화를 엿들은 듯 혜진이 다가온다. 또 재산 얘기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오빠 언니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 혜진아, 내가 뭘 알아? 우리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해. 현실은 냉정한 거야. 현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야. 평생 가족 위에 일하신 분이었잖아. 마지막까지도 우리 걱정하시면서. 그래, 내 말대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지. 하지만 훌륭한 아버지가 재산을 남겼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게 맞을까? 바로 자식에게 오는 거 아니냐? 멀리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은숙. 그녀의 손은 떨리고 눈은 영정 사진을 향한다. 여보, 이 아이들 보세요. 벌써 이렇게 흔들리고 있네요. 당신이 그토록 말하던 재산은 다 가족에게라는 그 말, 그 약속, 정말 지켜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변호사는 구석에 앉아 차분히 서류 가방을 지키고 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마치 이미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저 변호사 왠지 수상하지 않아? 꼭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느껴. 그냥 단순한 유언장이라면 이렇게까지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 혹시 아버지가 우리 몰래 뭔가를 남긴 게 아닐까? 재산 말고 다른 진실 같은 거. 헛소리 하지 마.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오빠 정말 그렇게 확신해? 나는 가끔 아버지 눈빛이 이상했어. 우리 모르게 뭔가 짊어진 것 같은. 모두의 시선이 영정 사진으로 향한다. 조용히 미소 짓는 듯한 영정 속 태수의 얼굴. 그 미소가 과연 가족을 향한 따뜻한 웃음이었을까? 아니면 끝내 밝히지 못한 비밀을 간직한 웃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은 곧 장례식장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흰 국화꽃 향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고 남겨진 가족들은 여전히 무거운 얼굴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떠나면 이 재산은 다 가족의 것이다.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아내에게는 위로였고
자식들에게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아니면 무너질지는 이제 곧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가방이 열리는 순간 딱딱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장례식장의 정적을 갈랐다. 고인의 뜻에 따라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모두 모였으니 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냥 단순한 상속 문제일 텐데. 괜히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뭐라 하셨는데? 재산은 다 가족 거다. 그게 다야. 오빠, 그게 정말 전부일까?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뭔가 숨기고 계셨다면 그만해.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평생 우리 위해 일하신 분이야. 평생 우리를 위해서라면 왜 굳이 유언장을 남겼을까? 그냥 말로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순간 장례식장 안은 다시 조용해진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불안이 번졌다. 은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님, 그이가 유언장에 대해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저 말고 변호사님께 특별히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만 공개하라. 그뿐이었습니다. 여보, 왜 나한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생 함께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나를 믿지 못했던 건가요? 변호사는 검은 가죽 가방 안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힘있는 붓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뒤 가족 앞에서 열라. 그 글씨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남편 태수의 글씨였다. 아버지 글씨다. 틀림없어.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그냥 종이일 뿐인데. 변호사가 조심스레 봉투 가장자리를 뜯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장례식장에 크게 울려 퍼졌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민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혜진은 손수건을 꼭 움켜쥔 채 눈을 감았다. 지영은 눈빛이 흔들리며 은숙은 두 손을 가만히 맞잡고 영정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모두의 가슴은 무겁게 뛰고 있었다. 한 장의 종이에 담긴 단어 하나가 이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곧 남편 태수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 목소리는 위로일까 아니면 배신일까?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가족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변호사의 손에서 흰 봉투가 열리고 장례식장은 숨조차 죽은 듯 고요해졌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펜촉이 긁히는 듯한 작은 마찰음조차 귀를 파고들었다. 모두의 눈동자는 종이 한 장에 매달려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글자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뒤흔드는 폭탄이 될 거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변호사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첫 문장을 읽었다. 이것은 고 김태수님이 생전에 남기신 친필 유언장입니다. 나는 이 글에 한 점 거짓도 없음을 맹세하며 내 마지막 뜻을 적는다. 잠시 멈추고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나 김태수는 내 전 재산을 아내 은숙이나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는다.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손을 덜컥 놓쳤다. 방금 전까지 무겁던 슬픔은 사라지고 이제는 충격이 전부였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잠깐만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다시 읽어보세요. 잘못 읽으신 거 아닙니까? 아내도 자식도 아니라니 그럼 대체 누구에게?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글을 읽어내려갔다. 나는 내 전 재산을 김서연에게 남긴다. 김서연? 그게 누굽니까? 우리 가족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모르는 이름이라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 아버지가 왜? 설마 숨겨둔 사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로의 눈빛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그 안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일 리 없어. 변호사님, 이거 조작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유언장은 고인의 친필로 작성되었고 공증까지 마친 정식 문서입니다. 거짓말. 이건 누군가 꾸민 음모야.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 글씨잖아, 오빠. 저건 분명 아버지 글씨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를 버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을 남겨? 그녀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의 정막을 깨뜨렸다. 지영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울고 소리치는 동안 은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무릎을 강하게 움켜쥔 채 영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가 있었다. 여보, 김서현 누구입니까?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당신이 평생 숨겨왔던 이름이었나요? 내가 당신 옆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왜 난 몰랐을까요? 민호 씨,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김서현이라는 이름. 없어. 없어.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있을 리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 근데 오빠, 혹시 기억 안 나?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몇 번이나 집에 늦게 들어오시던 날들. 그때마다 이상하게 변명하셨던 거. 혹시 그때 그만해. 아버지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 모두의 시선이 영정으로 향했다. 사진 속 태수는 여전히 차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족을 향한 따뜻한 미소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숨겨온 비밀을 조롱하듯 비추는 미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잠시 침묵하던 은숙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떨림이 묻어 있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이가 남긴 말이라면 끝까지 들어야지요. 숨을 참는 게 고통스러워도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그 이름 김서현. 낯설고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 장례식장에 던져지자 모든 이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분노하는 아들, 눈물 흘리는 딸, 불안에 떠는 며느리, 침묵하는 아내. 그리고 영정 속에서 미소 짓는 남편. 이제 김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유언장이 공개된 직후 장례식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김서연이라는 낯선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평생 믿어온 남편, 아버지의 약속이 산산조각 난 순간 슬픔은 사라지고 분노와 불신, 배신감이 자리를 대신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평생 무슨 말을 해왔는데, 내 재산은 다 너희 거다. 직접 들으셨잖아요, 어머니.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래, 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지. 나한테도, 너희한테도. 그런데 그이가 왜 이런 이름을 남겼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까? 평생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오빠, 제발 그만해.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 혹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도. 사정? 이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결국 결과는 하나잖아. 우린 버려졌고 재산은 전부 어떤 낯선 여자에게 넘어갔어. 난 믿을 수 없어.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버렸다는 건 믿을 수 없어.
혹시 진짜로 숨겨둔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 김서연 이름만 들어도 왠지 낯설지 않은 기분이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아버님에게 있었던 건 아닐까? 닥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지영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혜진은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은숙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영정 속 남편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사랑도 존경도 없었다. 오직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변호사님, 이거 조작된 거 맞죠? 인정하세요? 누군가 꾸며낸 겁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했다니 난 믿을 수 없어. 이 문서는 고인의 친필입니다. 공증도 마쳤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야. 누가 아버지를 속여서 이런 문서를 쓰게 한 거야? 대체 김서연이 누구냐고. 오빠, 진실은 이미 적혀 있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건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야.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손에 들린 손수건을 구겨쥐었다. 그녀의 입술은 하얗게 바짝 말라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왜 이런 이름을 남기셨어요? 평생을 함께 산 나조차 알지 못하는 여자를. 내 자식들이, 내 며느리가 지금 내 앞에서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정말 이게 당신이 원한 겁니까?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혹시 아버지한테서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다. 단 한 번도 내 귀에 그런 이름이 들린 적은 없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혹시 알고도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순간 은숙의 얼굴이 굳는다. 혜진은 깜짝 놀라며 지영을 노려본다. 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난 그냥 혹시라도 알고 계신 게 있을까 해서. 그만해.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야. 장례식장은 더 이상 애도의 공간이 아니었다. 배신감에 흔들리는 아들, 눈물로 아버지를 붙잡는 딸, 불안과 의욕을 키우는 며느리, 그리고 끝내 말없이 고통을 삼키는 아내. 한순간에 유언장이 모든 관계를 뒤틀어 놓았다. 이제 남은 건 끝없는 의심과 숨겨진 진실뿐이었다. 그리고 곧 그 진실의 더 깊은 층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김태수의 유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서연이라는 낯선 이름이 떨어졌을 때 모두의 심장은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더 깊은 진실이 천천히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종이를 다시 고쳐주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나는 젊은 시절 그녀와 인연을 맺었으나 끝내 책임지지 못했다. 그녀는 나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었고 결국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일이라면 바로 그녀와 그 아이를 외면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모든 재산은 그녀와 그녀의 자식에게 물려준다. 장례식장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영정 속 태수의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의 자식이라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의 아이를 키우지도 않은 아이를 우리 대신 그 아이한테 전부 준다고.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믿었던 건 뭐였죠? 늘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 전부 다 너희만 믿는다. 그 말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가정을 갖고 계셨다는 거잖아.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간다는 거잖아.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고?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내 영웅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동생이라고?
나와 같은 피를 가진 이름조차 모르는 아이가 있다고.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바닥을 걷어찼다. 민호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자존심이었고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절망이었다. 은숙은 끝내 눈을 감았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손수건은 구겨지고 구겨져 손바닥 속에서 젖어갔다. 여보, 당신 정말이었군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군요. 그 여인과 자식까지 당신은 내 옆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끝내 이 사실을 숨겼군요. 나는 도대체 뭐였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단순한 동반자였을 뿐이었습니까? 사랑한다는 그 말마저도 결국 거짓이었던 건가요?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름은 뭡니까? 왜 아버지는 우리 대신 그놈을 택했습니까? 고인의 요청에 따라 아이의 이름은 지금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두고 다른 아이를 위해서? 그렇다면 결국 그 아이가 전부를 갖게 된다는 거잖아. 집도 땅도 회사 지분도. 우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 드러났는데 아직도 돈 생각뿐이에요? 난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야. 현실이 우리를 더 잔인하게 할 테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속였어. 나한텐 항상 자랑스럽다더니 결국은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 내가 아버지를 존경한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고 영정 속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고요했다. 여보, 당신은 끝내 나에게 상처만 주고 떠났군요. 내가 평생 지켜온 가정, 내가 버팀목이 된지. 그 모든 게 사실은 당신의 또 다른 그림자를 감추기 위한 무대였습니까? 이제 와서 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장례식장은 더 이상 애도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진실이 드러난 후의 전쟁터였다. 배신에 무너진 아들, 눈물로 부르짖는 딸, 현실을 계산하는 며느리, 그리고 침묵 속에서 삶 전체를 부정당한 듯 무너져가는 아내. 김태수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그러나 이 상처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남편 태수가 남긴 또 다른 비밀이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배신의 이름 김서현. 그리고 남편의 혼외자까지 드러난 순간 장례식장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아들은 절규했고 딸은 오열했고 며느리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이는 평생을 그와 함께 살아온 아내 은숙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분노와 눈물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깊이 파고드는 허무였다. 은숙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자식들의 목소리, 변호사의 설명, 며느리의 불안한 속삭임. 그 모든 소리가 아득히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영정 사진에만 고정돼 있었다. 사진 속 태수의 미소는 이제 낯설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얼굴인데 전혀 모르는 남자 같았다. 여보, 당신은 내 옆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끝내 내 곁에 있지 않았군요. 내가 지켜온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였나 봅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그 자식한테 모든 걸 넘겼다니?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단서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는 평생 우리 지키셨잖아요. 저라도 곁에 있을게요. 저라도.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재산은 이미 다 넘어간 거고 우리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순간
은숙의 눈빛이 번쩍였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시선은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지영아, 돈을 잃는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잃는 건 참을 수 없다. 너희가 지금 잃고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믿음이다. 지영은 얼굴이 붉어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은숙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결혼 첫날 밤 서툴고도 어색했던 남편의 모습, 처자이를 낳고 병원에서 눈물 지으며 약속하던 순간,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들. 남편은 늘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그 눈빛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장면이 색을 잃고 있었다. 그 눈빛마저 진실을 감춘 거짓이었던 걸까? 내가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난 늘 참고 살았다.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모습도, 내 생일을 잊고 내 눈물을 외면하던 그 순간도.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을 사람은 당신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이는 내 곁에 있던 게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 다른 여인의 그림자 곁에 서 있었던 거다. 내 50년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견딘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눈물이 은숙의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고맙다, 혜진아.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유일한 위로구나. 하지만 엄마가 지금 울고 있는 건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허무하다. 내 삶의 절반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전부 거짓이야. 아버지가 한 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웃인 웃음, 다 거짓이었다고.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차라리 믿지 않겠어. 차라리 조작이라고 믿을 거야. 그의 절규는 장례식장을 울렸지만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호야. 이건 조작이 아니다. 그이는 끝내 우리를 속였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왜냐면 그이가 직접 남긴 글씨가 그 증거니까. 사람의 말은 거짓일 수 있어도 죽음을 앞둔 글은 진심일 수밖에 없으니까. 민호는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은숙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모든 것이 천천히 다시 세워졌다. 남편의 배신 앞에서 가장 큰 피해자였던 그녀는 동시에 가장 강하게 일어서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더 이상 남편의 그늘에 가려 살 수는 없었다. 과거는 배신으로 끝났지만 남은 삶은 스스로의 것으로 채워야 했다. 좋아. 이제 알았다. 내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누구를 외면했는지, 이제는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가 사랑한 건 거짓된 남편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었으니까. 나는 그들을 키워냈고, 지켜냈고, 끝까지 함께했다. 그게 바로 내 삶의 의미였다. 이제부터는 오직 내 몫의 삶을 살겠다. 그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상처지만 그 상처마저 내 일부로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겠다. 남편의 배신 앞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아내. 은숙은 이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직시했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결심을 굳혔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혼란과 눈물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은숙만이 단단한 눈빛으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태수가 남긴 두 번째 봉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이미 눈물과 분노, 절망으로 가득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 하나가, 그리고 혼외자의 존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변호사의 손에서 두 번째 봉투가 드러나는 순간 모두의 시선은 다시 그 작은 종이 봉투에 꽂혔다. 흰 종이 위에 적힌 글씨. 그 글씨는 분명 남편 태수의 것이었다. 마지막 순간 진실을 전한다. 그 문장은 무겁게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다.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번개처럼 공간을 갈랐다. 나 김태수는 죽음을 앞두고 두 가지의 유언을 남긴다. 첫 번째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유언이다. 나는 젊은 날 김서연이라는 여인과 인연을 맺었으나 끝내 책임지지 못했다. 그녀는 나 때문에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고 나는 그 죄를 끝내 지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그녀와 그 아이에게 남긴다고 적었다. 자식들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민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혜진은 두 손을 떨며 입을 막았다. 그러나 두 번째 유언은 나의 진심이다. 재산이란 결국 사라지는 것이고 죄는 재산으로도 갚을 수 없다.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은 내가 저지른 죄와 거짓을 가족이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나의 최종 뜻은 내 모든 재산을 아내 은숙에게 남긴다. 순간 장례식장은 숨소리조차 멎었다. 모두가 멍하니 변호사와 영정 사진을 번갈아 바라봤다.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곧 폭발하듯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난입니까? 두 개의 유언장이라니? 우릴 가지고 논 겁니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릴 시험한 거예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고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난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가 내 인생의 기준이었고 내 자랑이었고 내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어머니한테 준다고요?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처음엔 그 여자의 자식에게 다 준다더니 이제 와서 또 어머니한테 준다고요? 결국 우리를 시험한 거잖아요. 우린 놀림감이 된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결국 아버지가 돌아간 곳은 엄마 곁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죄책감에 흔들렸어도 마지막에 택한 건 엄마였어요.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물은 끊임없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았다. 은숙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래. 당신답다. 끝내 나를, 우리 가족을 시험에 빠뜨리고 갔구나. 당신은 늘 자기 방식으로만 사랑하고 자기 방식으로만 속죄했지. 나는 평생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믿지 않았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진실을 시험처럼 남기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과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다. 이건 조롱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평생을 속이고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셨죠.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우린 어머니 곁에 남아야 해요.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일지도 몰라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여보,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울게 만들었군요. 나는 평생 당신의 그림자를 따라 살았어요. 당신의 무뚝뚝한 말투도, 끝없는 외면도 나는 다 견뎠어요. 언젠가는 진심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당신의 진심은 내게 오지 않았어요. 그건 다른 여인에게 있었고, 그 아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 하네요. 이건 사랑일까요? 속죄일까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늘에 가려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내가 키운 아이들이 증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 내가 견딘 세월, 그건 나만의 것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내 삶을, 내 몫의 길을 살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유언이 나를 위한 것이라 해도 나는 재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걸 남기셨으니까요. 배신, 상처, 그리고 진실. 이제 나는 그 모든 걸 안고 살아갈 겁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가장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은 아내 은숙이었다. 남은 분명한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내 풀리지 않은 상처였고, 그러나 동시에 남겨진 자들이 지켜야 할 진실이었다. 재산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 삶에 대한 새로운 결심이었다. 장례식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영정 속 태수의 미소가 마지막으로 클로즈업 된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새겨진 진실이었다.